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우리가 그 유신을 이해하려면 또 국제관계도 봐야 하는데, 자, 한국, 태국, 필리핀의 공통점이 뭘까요? 베트남 전쟁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나라예요. 태국, 필리핀에 비해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지만 태국과 필리핀도 그래도 전투병력을 파견해서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 태국, 필리핀, 한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백색 제국주의가 아시아 민족을 침략해 들어간 전쟁이 되는데, 저기 이제 그 태국, 필리핀, 한국을 끌고 들어가면서 아니야, 이거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제2세계의 전쟁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명분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 나라들한테 준 선물이에요. 안에서 알아서 해, 그냥 적당히 해, 뭐 해서 친위 구테타 일어나고, 태국의 친위 구테타가 일어난 직후에 한국에서 떨어진 게 비상사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기업령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국은 2단계로 했어요. 유신이 9월 23일이고 10월 17일이니까 그래서 유신이 나오는데, 저건 그러니까 미국이 기분 나쁘지만 알아서 저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신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박정희를 제일 옹호하는 조갑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느닷없이 벌어졌다. 그 당시가 실제 위기 상황도 아닌데 느닷없이 유신을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어디 그 학원에 있었는데 어떤 놈이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면서 호들갑을 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 탱크, 중앙청의 탱크. 우리 광화문이었는데 중앙청 앞에 탱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 자식이 늦게 오면서 헛걸봤나 하고 이제 막 빨리 들어간자 하고 두성소 치고, 우리도 이제 좀 낄낄대고 저 자식이 했나.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진짜로 광화문에 탱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느닷없이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유신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 저기 유신적인 개혁이라는 그 박정희의 그 선언문에 나오는데, 박정희가 유신이라는 말을 좋아했어요. 5.16에 대해서도 유신적 개혁, 아까 그 책 있죠, 국가혁명과 나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이 유신이라는 말은 대원군 때도 나와요. 대원군 때도 나오는데, 그 대원군이 하묘 유신이라고 그 자신의 개혁을 표현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혁을 표현하는 말인데, 뭐 박정희가 대원군이나 뭐 시경을 읽은 것 같지 않고, 이거 시경에 나옵니다.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지만 개혁으로 천명을 새롭게 했다. 그래서 김영유신. 근데 이걸 이제 이 말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쓴 건 뭐 대원군이 먼저 쓰긴 했지만 유명해진 건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명치 유신이 바로 이건데, 명치 유신에서 명치 유신에서 따왔을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소화 유신에서 따온 게 아닌가. 더 가까운 건 소화 유신 같아요. 박정희의 의식 세계를 아는 건 뭐냐면 2.26 사건이라고 해서 1936년도에 일본 군부의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근데 천황이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이 자살하고 이제 끝이 났는데, 이 소화 유신이 오히려 이제 박정희의 의식 세계를 보는 데는 더 잘할 수 있죠. 박정희의 청년기였고, 그 직후에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분위기가 이어지는 속에서 만주공관학교 일본 육사를 나왔으니까요. 그 10월 유신 때 나온 홍보문인데, 그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것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0진법으로 10월 유신 100억불 수출 1000불소득. 1000불소득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가 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2000불쯤 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화폐 가치가 달라지긴 했겠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잘 붙인 구호고, 100억불 수출은 그 금방 달성했어요. 77년도에. 이게 이제 10년 뒤에 80년에 가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앞당겨서 그 달성을 했습니다.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은 신동우 화백. 제가 참 좋아했었던
호피와 차돌바위, 홍길동 뭐 그런 거에서 아주 좋아했었는데 이 포스터 이후에는 아이씨 하면서 어린 마음에 신동호 화백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 요건 우리 반어법 행위자 열전에서 뽑은 유신의 주역들인데 사실 유신의 주역들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 명단을 작성하는 게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비제에 작성이 됐고 그 주역들이 많이들 입을 다물고 있는데 박정희가 최고 책임자였고 그 다음에 이후락이 이제 그걸 맡아서 처리를 했는데 중앙정보부 차장이었던 김치열이 법률가고 법률가로서 김치열과 신직수가 이제 중앙정보부 차장과 법무장관으로 그 일을 도왔는데 그러니까 몇 개 팀이 중앙정보부 팀이 있고 법무부 팀이 있고 청와대 팀이 있어요. 청와대 팀은 비서실장 김정념 휘하에 홍성철, 유혁인, 김성진 등이 뭐 참여를 했고 중앙정보부는 김치열이 책임자의 김동근, 김영광 등이 실무 작업을 했고 또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이 김기춘이가 여기 나옵니다. 김기춘만 나온 건 아니고 김기춘을 비롯한 소장검사 몇 명을 비롯해 동원해서 했는데 김기춘이가 얘기한 건 자기는 대만 간 건 아니고 프랑스 가서 자료를 수집해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한 적이 있죠. 강창성은 군을 다루기는 역할을 이제 맡아서 했고 그래서 했습니다. 유신헌법의 내용은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런 게 빠져요. 구속적부 시민이 뭐 고문 폭행 뭐 이런 게 이제 그 헌법에서 빠지고 유신헌법을 만든 주역들 한태연 그리고 이게 갈봉근 그리고 이후락 그래서 이 헌법을 헝가리 헌법이라고 불렀어요. 한태연과 갈봉근이 만들었다 했는데 한태연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기는 자꾸 수정정도 했고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 이미 갔더니 헌법은 다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자기 자꾸 다른 거 했는데 그거 작업을 이 김치열, 신직수 또 김기춘 등등이 이제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의 내용이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헌법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어떻게 되냐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대표제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예요.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게 헌법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주권을 행사하려면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또는 국민투표. 그러니까 국민이 길바닥에 나와서 나 대한민국의 주인이야 라고 외치는 것 자체를 헌법에서 금지시켜 놓은 그런 황당한 체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유신정회를 만드는데 이건 일본 모델 대정 이천에 비슷한 분위기고요. 유신체제 이게 중앙정보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분실인데 유신이라는 체제는 이런 기구가 없으면은 도저히 지탱이 안 되는 체제. 박정희 체제 자체가 그랬어요. 박정희가 18년을 집권을 했는데 그 중에 11년 몇 개월이 계엄령 아니면은 위수령 아니면은 긴급조치 아니면 비상사태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회를 운영해갈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죠. 이런 체제에 의지해야만 그래서 강압적으로 나를 따르라. 아주 안 따르는 사람은 뚫겨 패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 반장도 우리 손으로 뽑는 시대에 이제 이렇게 간접 선거가 됐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전단 때까지 이어집니다. 87년도에 직선제가 되게 되죠. 박정희가 유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게 김대중 납치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잠깐만요. 더 진도 좀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재밌는데 자 김대중 납치 사건 우리가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대중을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살인미수 사건 그렇게 불러야 할 텐데 하여튼 납치 사건이에요. 근데 동교동에서는 죽이려고 그랬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죽이려고 하는 그 문서 서면 명령은 없었어요. 서면 명령은 없었는데 그래도 뭐 사실은 죽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실패하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 권력이라는 게 죽이라는 명령을 잘 안 내려요. 최고 권력자는. 그럼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제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 유승환 감독한테 배웠어요. 그 뭐 언젠가 영화를 찍었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특별한 장소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야 저기 안 빌려줄 텐데 저거 어떻게 섭외했어요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약간 기분이 나빴죠. 아니 그거 뭐 무슨 엄청난 비밀이라고 그 안 가르쳐줘. 해서 약간 좀 말이 좀 퉁명스럽게 나갔나 봐요. 그랬더니 정세가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모릅니다. 어떻게 몰라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사실 영화판에선 감독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나는 이런 데서 찍어야 하는데. 이런 내가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런 장소가 필요한데 하면은 이제 며칠 지나면은 이렇게 뭐 후보지를 몇 개를 갖고 온다. 이렇게 보고서 이제 설명 듣고 나면 여기서 찍었으면 좋겠네. 하면은 여기는 저 섭외가 어려운데요. 뭐 이제 하면은 여기서 찍어야 하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데. 자기는 그렇게만 얘기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섭외됐습니다. 며칠 날 스케줄 잡으시면 됩니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 박정희가 그러니까 저 이후락을 불러서 뭐라고 했을까? 저 새끼 죽여. 그거 아니에요. 조폭도 그렇게 안 해요. 조폭도 뭐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저놈만 보면 뭐 소화가 안 돼. 뭐 그런데 이제 남이 소화제를 사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으면은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래도 또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하겠어? 불러다가 이제 패는 거지. 야 이 새끼야 너는 넌 밥 사 먹고 뭐 하냐? 하면은 아씨 형님이 왜 저러시나? 이제 하다가 알아서 이제 저놈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저놈인가 보다 하고 저 칼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건화가 됐어. 그러면은 검찰이고 경찰이고 찾아와서 찾았잖아. 네가 사주했지? 내가 사주하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난 저놈을 보면 그냥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 정도만 했을 뿐인데 저 무식한 새끼가 괜히 쫓아가서 칼질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사주를 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박정희가 이후락을 불러서 한 얘기는 김대중이가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임자는 뭐 하는 거야? 중앙정보는 뭐 하는 거야? 그거였을 거예요. 아씨 저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해라. 그런데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보면 한 3726가지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내가 중요한 건 결과지.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하고 그 책임도 네가 지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잘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만 나는 상 주면 되는 거. 그게 진짜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후락이가 와서 이제 고민해서 뭐 죽이는 방법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죽이지를 않고 집에다 들여다 놨죠. 이거는 이게 재밌는 얘기니까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시간 조금 더 가도 합시다. 김대중이 살아서 돌아온 거는 윤진원이라고 있어요. 나 여기 이 파일에는 사진을 안 집어넣는데 납치 책임자. 근데 그 사람 덕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김대중 납치에서는 현지 책임자인데, 그러니까 아니 실행 책임자인데, 그 실행 책임자가 마음이 변해서 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김대중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명령 확인을 요구했어요. 이게 죽이는 겁니까? 뭐 했더니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다 책임을 미루는 거죠. 그랬더니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이라는 명령이 없고 이게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박정희가 그 장기 집권을 뭐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뒤태기 날지 모르는데 죽이면은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저기서 납치해갖고 일본 경찰 완벽하게 따돌렸습니다. 뭐 바보같이 지문을 남겼어요. 그 지문을 남긴 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이 지문이 일본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여기 이제 투명한 컵 있죠, 유리컵. 육안으로 봐도 선명하게 지문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놀림을 당했죠. 야, 저게 300엔짜리 사건. 그 당시에 좋은 목장갑이 일본에서 300엔이었나 봐요. 중앙정보부에는 장갑도 안 끼냐? 여기다가 육안으로 봐도 선명한 지문을 남겼다고. 이제 그래서 그 놀림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 지문을 남기긴 했지만 김대중은 완벽하게 납치를 해서 안가에다 가뒀으니까 살해하려면 토막 살해를 해도 충분할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왜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배를 태워서 보냈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배는 원래 김대중을 태워서 보낼 배가 아니에요. 그 윤진원이가 일본에 들어갈 때는 공항 여권을 갖고 공항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빠져나오면은 윤진원이 취입국 기록상에 일본에 있는 게 되잖아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탈출용 배인데 막판에 자기는 안 타고 김대중을 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일본 영해를 벗어나서 한국 영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중앙정보부에다 보고하고 그리고 난 어떻게 할까? 나 여권이 대사관에 있는데 여권 줘서 나 한국 가게 해줘.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저걸 지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저걸 산채로 우리한테 보내면 어떡해. 지금 김대중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뱀탕이 몸에 좋다고, 야 뱀탕이 몸에 좋다며 뱀탕 좀 구해와봐 했더니 뭐 항아리가 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뱀이 산채로 들어있으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그 배를 타고 한국 영내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박정희나 이후락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건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둘 입장에서 의학이 된 거고 결국은 이후락이 한테 책임을 물어서 이후락을 해임시키는 이제 과정이 됩니다. 저 밑에 사진은 기막힌 사진인데 어때요? 저 일본 수상 다나카예요. 엄청 거만하죠. 왕거만, 그 옆에는 개굽신이죠. 왕거만 개굽신은 아주 그 대표적인 사진인데 저게 일본에 가서 한국 정보요원이 아무리 한국 사람이지만 납치한 건 일본에 대한 엄청난 주권 침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그걸 일본이 덮어줄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한국 외교관의 지문이 나와버렸으니까. 그게 없었으면 일본에서도 덮어주려고 그랬을 텐데 도저히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걸 뭐 하여튼 김동훈이 빼돌리고 하여튼 덮어주는 대가로 한국에서 돈을 갖다 바친 거죠. 일본 한테. 그 돈을 갖다 바친 주역이 누구냐? 지금 개굽신의 주역이 바로 땅콩의 할아버지예요. 땅콩 주현아에. 그러니까 이게 그 집안이 참 내력이 그래서 좀 약한 사람들, 아랫 사람들한테는 뭐 엄청 소리 지르고 폭언하고 난리를 쳤지만 또 이렇게 권력에서는 또 그렇게.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